에, 고생 많으시고 이렇게 늦게까지 단원별 모의고사 배운 거 이렇게 문제를 통해서 자기가 본인이 직접 시험 보고 문제 풀어보고 틀리면서 확인해보고 자 이렇게 하는 과정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우리 2026년도 랜다나 3회 공인중개사 단원별 모의고사 해설 강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1번 문제 보시면요, 등록면허세 문제죠. 다음 중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납세무자 또는 과세표준의 연결이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그래서 납세무자하고 과세표준을 같이 물어보는 자 그런 문제입니다. 납세무자와 과세표준을 한꺼번에 물어보는 종합 문제인데요. 우리가 임차권 설정 등기 시 과세표준이다. 그러면 우리가 임차권 설정 등기 할 때 과세표준은 뭐가 되냐?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이지 임차 보증금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월 임대차 금액입니다. 월 임대차 금액. 그래서 임차 보증금 아니고 임차권 설정 등기 과세표준은 월 임대차 금액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1번 틀린 거 고르 문제니까 1번이죠. 그래서 1번 정답입니다. 1번이 틀렸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우리 납세무자요. 설정 등기 납세무자는 누구라고 그랬어요? 권자. 설정 등기는 권자요. 지역권 설정 등기는 지역권자인데 요역지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승역지 소유자 아니라는 거 주의하시고, 저당권 말소등기 납세무자, 말소등기는 누가 납세무자? 설정자. 설정등기는 권자, 말소등기는 설정자가 납세무자입니다. 저당권 설정자는 채무자가 자신의 부동산의 저당권을 설정한 사람이죠. 그래서 설정등기 권자, 말소등기는 설정자고요. 가등기 과세표준은 소가지 없는 애들이니까 부동산 가액인데, 자, 또 저당권에 대한 가등기 같은 것은 채권 금액 보존하기 위해서 하는 거라 둘 다 된다고 그랬죠?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둘 다 되고, 같은 채권을 위해서 담보물을 추가하는 등기요. 담보물 추가 등기 과세표준은 건당, 건수가 과세표준이죠. 그래서 건수가 과세표준이 되는 거 등록면허세에서 각종의 말소등기, 변경등기, 토지합병 합필등기, 담보물 추가 등기는 뭘 과세표준한다? 건수. 건당 세율은 얼마? 6,000원 적용합니다. 다시요. 건수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들 제가 적어드리지 않더라도, 자, 적어드리지 않고 말로 할게요. 각종의 말소등기, 적어드려야 되겠구만 또. 자, 그래서 우리 건수가 등록면허세에서 건수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들, 건당, 건수가 과세표준이 되는 것들, 각종의 무슨 말소등기요. 그래서 저당권 말소등기, 임차권 말소등기 같은 말소등기, 또 무슨 변경등기요. 토지 지목 변경등기, 건축물 구조 변경등기 같은 변경등기, 또 토지 합병 합필등기, 토지 합병이나 합필등기, 토지 합병 합필등기 이런 것들, 토지합병 합필등기 이런 것들이 자, 또 건수가 과세표준이 되고, 또 그 다음에 담보물 추가하는 등기요. 담보물 추가 등기 이런 것들이 건수가 과세표준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등록면허세에서 건수 과세표준이 되는 것들. 자, 아까 설정 등기는 권자, 납세무자가 등록면허세, 설정 등기는 권자, 말소 등기 설정자 이런 것들. 자, 주의하고,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차 금액이 과세표준이 되고, 전세권 설정 등기는 전세 금액이 되고요. 이런 것들. 자, 봅니다. 자,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보시면 2번 문제 보겠습니다. 2번 문제는 자, 중요한데 잘 보셔야죠. 등록면허세 우리가 과세표준에 관한 설명으로 자,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등록면허세.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원칙적으로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합니다. 그죠?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이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 가액인데, 작년 36회 시험 때 종합문제에서 등록면허세 종합문제에서 부동산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표준은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그럼 원칙적으로는 틀려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원칙은 등록 당시 가액입니다. 물론 예외가 있지만 작년에 사실 그것도 이의제기 문제로 들어가야 되는데, 다만 이 문제, 이게 제기 문제로 들어갈 수 있는 문제였었는데 단서를 안 들어가지고, 하여튼 취득을 원인한 등록이 아닌 경우에 원칙적으로 등록세는 하여튼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는 거, 취득 당시 가액 아니라는 거 주의하고, 자, 등록면허세 과세표준 조례 정한 바에 따라서 등록자 원칙적으로 신고하는 가액에 따릅니다. 근데 다만 신고 없거나
납세무자 신고 없거나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죠? 지자청이 다시 과표 결정합니다. 무엇으로? 시가편액으로요. 또는 신고한 가액이 시가편액보다 뭐한 경우? 적은 경우에 시가편액보다 낮게 신고하면 불성실 신고했다고 봐가지고 시가편액을 과세에 표준합니다. 자, 시가표준액이라는 것은 소위 시가의 60, 70%서 결정되는데 이거보다 더 낮게 신고해 불성실 신고했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시험에 또 34회 때는 납세무자 신고한 가액이 시가편액보다 많은 경우에 시가편액으로 한다고 바꿨어요. 아니고 적은 경우에 시가편액을 과세에 표준합니다. 원칙은 등록 당시 신고하는 가액. 예외적으로 신고했거나 신고한 가액 시가편액보다 적은 경우에 무엇으로요? 시가편액을 등록면에서 과세에 표준합니다. 자, 근데 동그라미 2에도 불구하고 지방세법 중에 따른 취득을 원인으로 한 등록의 경우에는 자,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원칙은 등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지만 이렇게 취득을 원인으로 하는 등록의 경우는 취득 당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다만 또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등록 당시 가액이 달라지면 뭘 과세 표준한다?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그런 거지 변경 전의 가액으로 한다 그러면 틀려요. 그 다음에 여기 중요한 거 취득을 원인한 등록 중에서 지방세법 우리가 지방세 기본법 38조에 따른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의 경우에는 자,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요. 사기쳤다 10년, 무신고는 7년, 나머지는 5년. 이 제척 기간이 경과한 경우에 취득세는 부과되지 않지만 등록면허세가 예외적으로 부과될 때 과세 표준은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등록 당시 가액과 지방세법 규정에 따른 이 취득 당시 가액 중에서 어떤 거? 높은 가액을 과세에 표준한다고 그랬습니다. 높은 가액을. 그 사람들, 그래서 5번 틀렸습니다. 자, 그래서 시험에 어렵게 나오면 취득을 원인하는 등록 중에서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이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의 경우에 등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땡,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한다 땡, 아니고 하나만 나오면 안 되고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 중 어떤 거? 높은 가액으로 한다 그랬습니다. 요거만. 원칙적으로 취득을 원인하는 등록의 경우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지만 자, 취득을 원인하지만 등록물세에 부과된 4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3가지는 취득 당시 가액으로 하는데 취득을 원인하지만 예외적으로 등록물세에 부과된 4가지 중에서 취득세 부과 제척 기간의 경과한 물건의 등기 등록의 경우만 등록 당시 가액과 취득 당시 가액 중 어떤 거? 높은 가액으로 합니다. 꼭 기억하라고 그랬죠? 아직 시험에 안 나왔기 때문에 꼭 기억합니다. 당연히 단순하게 요거 1번 지문을 물어봤지만 나머지 질문들도 다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꼭 알아두시고 2번 문제. 자, 그리고 계속 이어서 봅니다. 3번 문제를 보시면 지방세법상 등록면허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등기등록 관서의 장은요, 등기등록한 후에 등록면허세가 납부되지 않을까 납부 부족액을 뒤늦게 발견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시장구청장에 통보해야 한다. 이 미납부의 통보, 이 1번 지문은 바꿔서 나온 적이 없는 것. 취득세에서도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등기등록 관서의 장은 자, 취득한 후에 취득세가 납부되지 않을까 납부 부족액을 발견하면 다음 달 10일까지 납세지 관할 시장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이거 옳은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 이렇게 써놓으라고 그랬죠? 긍정형 지문, 옳은 지문만 나왔습니다. 바꿔서 나온 적이 없는 거. 2번 지문 봅니다. 등록을 하려는 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 산출세액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로서 등록하기 전까지 산출세액을 납부한 때에도 지방세 기본법에 따른 무신고가산세가 부과된다. 여러분 요거 제목이 이것도 시험에 잘 나오는 건데 제목이 뭐냐면 신고의제예요. 신고한 것으로 본다는 건데 등록한 자가 법정 신고기한까지 등록면허세를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를 했다. 등록하기 전까지 그러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의지해 봅니다. 그러다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는 거.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부과된다 틀렸습니다. 부과하지 않습니다. 신고한 것으로 의지해 보니까 이거 등록을 해야 되는데 등록할 자가 신고기한 내 신고하지 않았어도 등록하기 전까지 납부하면 신고하고 납부한 것으로 봅니다. 그래서 신고한 것으로 의지해 보니까 무신고 과소신고가산세 부과하지 않습니다. 깎아준다고 틀려요. 그래서 2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이고 3번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등록면허세에서 이 법률 나오면 요거 비과세에서 요거 나오면 자 요거 무조건 비과세라고 했습니다.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법원 사무관 등의 촉탁이나 등기소
직권에 있어 이루어지는 등기 등록은 등록면에 있어 뭐한다? 비과세하고요. 요 4번 지문도 바꿔서 나온 적이 없는 거,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 요거 옳은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죠. 4번 지문도 긍정형 지문으로만 나오는 거, 바꿔서 나온 적이 없는 거, 바꾸기도 애매하고. 채권 금액으로 과세액을 정하는 경우에 채권 금액이 없을 때는 채권의 목적이 된 것의 가액 또는 처분자의 목적이 된 금액을 그 채권 금액으로 한다. 근저당권 같으면 확정된 채권 금액은 없는데 채권 최고액을 말하는 거라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지문 시험에 이미 나온 거. 자, 중요한 거. 한국은행법, 한국수수은행법에 따른, 자, 이거, 죄송합니다. 법조문이 잘못됐네요. 이거 법조문을, 요걸 지우고, 의료법에 따른, 이렇게 고쳐놓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법 규정에 따른. 자, 의료법 규정에 따른 의료업을 영위하기 위해서 대도시에서 법인을 설립함에 따른 등기를 할 때, 자, 한 법인이 등기로부터 2년 내 업종병이나 업종 추가 없을 때 등록면허세를 중과하지 않는다. 여러분, 원래 대도시 내에서 법인을 설립하거나 지존분 사무소 설치하거나 전입하는 등기를 할 때 등록면허세는 표준세율의 법인등기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 하는데, 단 항상 등록면허세나 취득세에서 대도시 내 중과세가 나오면 이게 대도시 중과세 업종인지를 꼭 확인하셔야죠. 네?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의료업, 할부금융업 같은 이런 것들은 대도시 중과세 업종은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걸 꼭 기억하라고 그랬습니다. 대도시 중과세 업종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법은 의료법으로 고쳐놓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 법령이 잘못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의료법으로 고쳐놓고 좋습니다. 이렇게 해서 2번을 정답으로 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무슨 취지인지를 알았잖아요, 여러분들이. 자, 그리고 4번 지문 보겠습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과 세율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자, 감가상각의 사유로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할 경우에 우리 등록면허세 아까요, 우리가 취득세는 취득 당시 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 당시를, 등록면허세는 등록 당시를 기준으로 하는데, 취득하고 나서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나 감가상각 등의 사유로 가액이 만약에 달라졌다, 그러면 자, 또는 취득 당시 1억이었는데 등록 당시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9천만 원이 됐다. 이런 경우에, 자, 취득 후 등록 당시 자산 재평가 등의 사유로 감가상각의 사유로 가액이 달라졌을 때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은 어떤 거로 한다고 그랬습니까? 이 등록 당시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으로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랬죠?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합니다. 변경 전의 가액 X입니다. 변경 전의 가액이 아니라 변경 전 가액으로 바꿔서 여러 번 나왔는데, 변경 전 가액이 아니라 변경된 가액으로 합니다. 이때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할 때 이 변경된 가액은 등기등록 1년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으로 증명되는 가액을 말합니다. 네? 등록면허세요. 자, 이 얘기고요. 자, 그래서 변경된 가액을 과세 표준할 때 등기등록 1년제 법인장부나 결산서 등에서 증명되는 가액을 과세 표준한다. 맞죠, 여러분들? 이거 맞습니다. 그 다음에 2번 가등기 경우의 등록면허세는 채권 금액 또는 부동산 가액의 1,000분의 2다. 아까도 나왔지만 가등기는, 자, 둘 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소가지 없는 애들. 그래서 소가지 없는 애들, 그러니까 우리가 소유권에 관한 등기, 자, 가등기, 소유권에 관한 등기, 가등기, 또 그 다음에 지상권 설정 등기는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뭘로 하려고 소가지 부린다? 부동산 가액. 그래서 얘들 소가지 없는 애들은 꼭 등록면허세 과세 표준을 부동산 가액으로 하려고 소가지 부립니다. 근데 여기 보시면 요 가등기요. 가등기는 부동산 가액 또는 뭐 채권 금액 둘 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순위 보존을 위한 가등기, 담보 가등기, 우리 민법이나 공시법에서는 구별하지만 세법은 그냥 가등기 그러면 부동산 가액 또는 채권 금액 둘 다 된다고 그랬습니다. 자, 그래서 맞고요. 세율은 소유권 이해 권리들은 다 1,000분의 2입니다. 상속으로 인한 소유권 이전 등기는 우리 암기 어떻게 합니까? 상, 3, 8
취득세 표준세를 외운 거에 무조건 뒤에 거라고 그랬습니다. 취득세 표준세율은 옛날 등록세 우리가 암기 스토리를 통해서 외운 거니까 상삼 8 맞습니다.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과세 표준은 다 쏘가지 없으니까 부동산 가액이고, 주로 소유권에 관한 등기는 세율을 바꿉니다. 상삼 8 맞고요. 지상권 등기 경우에 특별징수의무자가 징수할세액을 납부기한까지 부족하게 납부하면 특별징수의무자에게 과소 납부분 세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를 부과한다는데, 이건 무조건 틀린 거예요. 일단 우리가 등록면허세에서 특별징수는 특허청에 특허 출원하거나 또 저작권 등록 관세장한테 저작권 등록을 하거나 그럴 때 지식재산처장이라든가 저작권 등록 관세장에 등록면허세를 특별징수해서 지자체에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지상권 등기의 경우는 애초에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고요. 그리고 등록면허세는 특별징수 되는 경우에 특별징수 의무자가 저작권 등록 관세장이나 지식재산처장 같은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한테 가산세는 부과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그래서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가산세 규정은 적용이 없다는 거. 요거.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정답인데 완전히 틀린 지문인데 여기 한번 다시 한번 볼게요. 우리가 특별징수 한번 볼게요. 지방세에서 징수에 편의가 있는 자로 하여금 세금을 징수해서 납부하게 할 때 특별징수요. 그럴 때 취득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없어요. 등록면허세는 있어요.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는. 재산세는 없어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그럴 때 등록면허세에서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가산세 적용되는 경우가 있다 없다? 없다. 가산세 규정은 적용이 없다는 거 꼭 기억하라고 했습니다. 가산세 적용이 없다. 왜냐하면 등록면허세에서 특별징수 의무자라는 것은 특허청장, 예전엔 특허청장, 지금 같으면 지식재산처장이라든가 또 등록관세장이기 때문에 이런 자들이 조금 지자체 덜 보냈다고 해서 가산세 부과하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징수 의무자에게 가산세 적용이 있다 없다? 없습니다. 여러분들 이거 꼭 알아둡니다. 이렇게 특별징수. 됐죠, 여러분들? 그럼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그래서 4번이 정답이고, 임차권 설정 등기는 월 임대사금액의 1,000분의 2, 소유권 이해 권리는 1,000분의 2입니다. 그렇게 4번 정답 4번이 되겠고요. 우리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5번 문제로 갑니다. 5번 문제를 보시면 5번 문제 보겠습니다. 5번 문제도 등록면허세 문제인데요. 부동산 등기를 하는 경우에 등록에 대한 등록면허세에 관한 내용 중에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등록면허세 세액이 6,000원 미만이다. 그럼 무조건 얼마 받습니까? 6,000원 징수합니다. 6,000원 미만은 징수하지 않는다. 그러면 틀려요. 작년에 36개 시험 때는 최저한세 규정 알고 있는지, 등록면허세 최저한세 규정을 알고 있는지 지문 2개가 나왔었고요. 6,000원 미만이면 무조건 6,000원 받고 맞습니다. 2번, 무덤과 이에 접속된 부속시설물의 부지로 사용되는 토지로서 지적공상 지목이 묘진 토지에 대해서는 관한 등기는 등록에서 뭐한다? 비과세입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는 계속 정리해드렸습니다. 지목이 묘진 토지는 지목이 묘진 토지요. 지목이 묘진 토지는 취득세는 과세를 하는데 어떤 세율로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할 때 과세한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요. 2%.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과세합니다. 중과 기준세율 특례세율로. 그 다음에 등록면허세하고 재산세는 지목이 묘진 토지는 뭐한다? 비과세합니다. 비과세. 근데 다만 재산세에서 이거 주의하라고 그랬습니다. 다만 재산세에서 그냥 지목이 묘진 토지는 비과세인데 단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요. 법인묘지용 토지. 요거 공원묘지 같은 거, 법인묘지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죠, 이거. 그래서 뭐 한다?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비과세가 아니라 별도 합산 과세한다. 이렇게 해서 정리해 두셔야죠. 지목이 묘진 토지 취득세는 과세, 중과기준세 특례세율로, 등록면허세고 재산세는 지목이 묘진 토지 비과세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그냥 만약에 이거 과세한다 그러면 서로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서 등록 안 하려고 싸우고 막 이렇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지목이 묘진 토지, 등록면허세, 재산세 비과세. 단 재산세에서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법인묘지용 토지는 사업용 토지니까 별도 합산 과세합니다. 이거 얘기고. 그 다음에 계속 이어서 봅니다.
자, 이번 채권자 대위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면에서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취득세나 등록면에서에서 채권자 대위자의 취득세 등록면에서 신고 납부 나오면 요거 있다 이거요. 이 경우 채권자 대위자는 법령 규정 바에 따라 납부 확인서를 발급받을 수 있고요. 작년에도 오른고갈나라 문제에서 36개 때 등록면에서 오른고갈나라 문제에서 채권자 대위자는 납세무자를 대위해서 부동산 등기에 대한 등록세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이게 옳은 지문 정답이었습니다. 있다. 그 다음에 이 경우 지자체장은 위 3에 따른 채권자 대위자의 신고 납부가 있는 경우에 납세무자 그 사실을 즉시 통보해야 한다. 즉시 맞는데? 있다. 즉시. 이건데? 자, 그래서 있다. 즉시. 그죠? 그래서 일단 있다. 즉시 통보. 두 개 포인트 자 보시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5번 질문 보겠습니다. 의료법에 따른 의료를 이건 이제 나왔네요. 의료법에 따른 의료를 영위하기 위해서 대도시 내에서 법인 설립함에 따른 등기할 때 아까 똑같은 문제입니다. 설립 등기할 때 그 세율을 표준세율의 100분의 300으로 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아까하고 똑같은 문제입니다. 등기일로부터 2년 내 업종병인 업종 추가는 없다. 그래서 등록면허세에서 우리 아까 나왔죠. 대도시 내 중과세 나왔다. 원래 표준세율의 3배로 중과세 하지만 항상 취득세나 등록면허세에서 대도시 내 중과세가 나오면 중과 제업종인지를 꼭 확인합니다. 의료, 은행업, 유통업, 첨단업종, 사회간접자본시설업, 의료, 팔부금융업 이런 것들 중과세 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계속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시면 우리 6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다음 중 등록면허세 납세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등록면허세는 납세지가 시험에 잘 나와요. 그러니까 꼭 확인해 둡니다. 부동산 등기에 대한 납세지는 부동산 소유자의 주소지다. 지방세는 부동산 취득하고 등록하고 보유할 때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부동산 소재지지.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소재지인 거지. 자, 주소지 틀렸고 2번 같은 등록에 관계된 재산이 둘 이상의 지자체에 걸쳐 있어가지고 등록면허세를 지자체별로 부과할 수 없다. 등록면허세 납세지 헷갈리네요. 잘 모르겠네요. 그러면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등록관청 소재지. 등록면허세 납세지 헷갈리네요. 잘 모르겠네요. 등록관청 소재지. 맞습니다. 같은 채권의 담보를 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 이를 각각의 등록으로 보아 그 등록에 관계된 사람을 나중에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유지로 한다. 틀렸죠? 자, 같은 채권의 담보를 위해서 설정하는 둘 이상의 저당권을 등록하는 경우 은행에서 한 50억 빌리는데 담보를 요구해서 서울에 있는 A 부동산, 인천에 있는 B 부동산, 경기도에 있는 C 부동산을 담보로 정할 때 얘네들 하나의 등록으로 보아서 그 등록에 관계된 재산을 처음 등록하는 등록관청 소재지를 납세지로 합니다. 그런 거지. 하나의 처음 여기가 포인트입니다. 바꾸면 각각의 별건의 등록으로 땡, 나중에 땡 이렇게요. 자, 틀렸습니다. 그 밖에 납세지가 분명하지 않다. 등록면허세 납세지 헷갈리네요. 잘 모르겠네요. 등록관청 소재지입니다. 등록면허세 납세지 헷갈린다, 잘 모른다. 등록관청 소재지. 맞죠, 이거? 그래서 납세지에 관한 내용으로 틀린 것은 몇 개입니까? 하나, 둘, 두 개입니다.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7번 문제로 갑니다, 여러분. 7번 문제를 보시니까요. 자, 지방세 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그랬습니다. 재산세 대상 중에서 토지란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므로 주택법 규정에 따른 주택의 속 토지를 포함합니까? 제외합니다. 주택의 속 토지는 어디서 과세하니까? 주택분 재산세 대상이니까 토지분 재산세 대상이 되는 토지에서 주택 부속 토지는 제외합니다. 틀렸고 첫 번째 거. 그 다음에 두 번째, 재산세 과세 기준을 현재 공부상 소유자가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의 변동이 되는데도 신고하지 아니해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을 때는 재산세를 부과하지 않는다. 그래요? 아닙니다. 자, 과세는 공부상 소유자 매매 등의 사유로 소유권이 변동되는데 신고하지 않아서 사실상 소유자를 알 수 없다. 누가 납세무자?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무자가 됩니다.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과세입니다. 누가 납세 의무자? 공부상 소유자. 우리가 공부상 소유자가 납세 의무자가 되는 경우 세 가지. 권리 변동이 있는데 신고 안 했을 때, 자, 종중재산인데 신고 안 했을 때, 또 파산재단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봅니다. 그래서 이거 틀렸고요. 세 번째, 재산세 과세유전제 소유권의 귀속이 분명하지 않다는 것은 공부상 소유자를 상대로 소송 중에 있거나 공부상 소유자가 장기간의 행방불명인 경우를 말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소유자를 확인할 수 없다. 그럴 때 부과하지 않습니까? 아닙니다. 부과하는데 누가 납세 의무자냐? 요거 사용자. 소유권 귀속 불분명할 때 누구?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가 됩니다. 사용자가 납세 의무자지. 자, 부과하지 않는다 틀렸습니다. 네 번째 봅니다. 재산세 대상 물건의 공부상 등재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서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그렇죠, 여러분들? 법령에 정하는 경우에 이렇게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재산세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재산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서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과세 기준을 6월 1년제 다르다. 무엇에 따라서?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게 원칙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예외적으로 공부상 등재량과 달리 사실상 현황이 다른 경우에 공부상 등재량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경우라고 그랬잖아요. 빌딩 습 사이에 만약에 나대리 상태가 있는데 거기다가 5월 달에 상추물을 잘 심어놨습니다. 물을 잘 주어서 6월 1일 날 상추가 잘 자라있다고 그래서 여긴 농지 그러면 다 그렇게 하겠죠? 공부상 등재량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 법령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량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한테 배운 분들은 당연히. 그래서 맞습니다, 이거. 그 다음에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대상은 종합합산 대상, 별도 합산 대상 및 분리 대상으로 구분한다. 여러분, 건축물도 이렇게 종합별도 분리로 구분해요? 아닙니다. 토지에 대한 재산세만, 토지만 이제 모든 토지인데 토지를 이렇게 유형에 따라서 이용 모습에 따라 종합별도 분리대상으로 구분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자, 예전에 주택으로도 바꿔서 나왔고 그런데 건축물 아닙니다. 토지만 이렇게 세 개의 용어로 구분합니다. 당연히 틀렸죠, 여러분들? 이런 거. 자, 그래서 이거 건축물에 대한 건 재산세나 종부세 문제 풀 때는 건축물을 말하는 건지 주택을 말하는 건지 토지를 말하는 건지 잘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하나죠. 그래서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틀린 거 고르는 문제구나. 죄송합니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틀린 거 몇 개입니까, 여러분? 4개가 틀렸습니다. 4번이 정답입니다. 틀린 거 고르는 문제. 자, 이렇게요. 그 다음에 8번 문제 보겠습니다. 8번 문제는 다음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대상에 대한 설명이다. 옳은 것은 모두 고른 것은 그랬습니다. 재산세 과세 기준은 매년 언제입니까, 여러분? 6월 1일이지. 그런 거 뭐 상식이지. 6월 1일이고. 그 다음에 지자체장은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에 불가피하게 인정되는 경우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서 표준세율의 몇 프로 범위 내에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가감한 세율은 언제까지 적용합니까? 해당 연도를 포함해서 3년간 땡입니다. 어떻게 한다?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다음 연도까지 땡, 3년간 땡, 5년간 땡입니다. 해당 연도만 적용한다. 니은번 틀렸고요. 그 다음에 디귿번 신탁법 중에 따른 수탁자 명의로 등기록된 신탁재산의 경우 위탁자가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렇습니까? 신탁재산은 재산세나 종부세나 누가 납세의무자? 위탁자입니다. 위탁자. 그래서 이 디귿번 맞습니다. 그래서 옳은 것은 몇 번입니까? 디귿번 하나만이에요. 그래서 2번이 정답입니다. 자, 우리 9번 문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올해 개정된 내용이 여기 위탁자에 지역주택조합 등이 조합원이 납부한 금전으로 매수해서 소유한 신탁재산의 경우는 누가 납세의무자냐? 지역주택조합 등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그런 것도 있습니다. 지역주택조합 등이 납세의무자가 된다. 9번 문제 보시면 지방세 법령상 재산세 과세유전제 납세의무자로 틀린 거 그랬습니다. 공부상의 개인 등의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으로서 종중세를 신고하지 아니했을 때 종중. 그래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기출지문인데. 자, 공부상 개인 명의로 등재되어 있는 사실상의 종중재산이요. 이 종중세를 신고
했을 때는 종중이 되겠지만 종중임을 신고하지 않았는데 과세권자가 이게 종중사인지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종중이 아니라 누구다? 공부상 소유자입니다. 공부상 소유자. 그래서 1번 틀렸고 정답입니다. 자, 나머지는 여러분들 쭉 납세문자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10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0번 문제를 보시니까 지방세 법령상 의 분할납부에 관한 내용의 가로 안에 들어갈 내용이 옳게 연결된 것은 그렇습니다. 분할납부 요건이요. 자, 재산세 납부할세 얼마 초과할 때? 분할납부는 재산세 납부세가 얼마? 250만 원 초과할 때. 납부세액이 250만 원 초과할 때. 법률 규정한 바에 따라 납부할세액의 일부요, 전부요? 일부를. 자, 납부기한 지난 날부터 몇 개월 내? 3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분납기한 외울 때 362 이렇게 외웠습니다. 분납기한 외울 때 362. 무슨 얘기냐면 우리 분납기한 세목별로 자, 분납기한을 외울 때 분납기한 외울 때 재산세는 3개월, 종부세 6개월, 납부기한 지나서 6개월 내 분할 납부할 수 있고 양도소득세는 몇 개월? 2개월. 그래서 우리가 분납기한 나왔다. 암기 어떻게 하느냐? 362 이렇게 옵니다. 362. 재산세 포함해서 종부세, 양도세 이 세 개 주요 세목에 분납기한 어떻게 외운다? 362 이렇게 옵니다. 362. 자, 그러면 3개월이고 그 다음에 재산세 납부할세액이 400만 원일 때 최대 분할 납부하는 금액은 얼마냐? 재산세는 250 초과할 때 할 수 있으니까 처리 기준은 배예요. 500 이하, 500 초과로 나눠서 500만 원 이하일 때는 250 초과하는 금액을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법령에 이렇게 돼 있어요. 그 말은 250 초과하는 금액 분할 납부니까 원래 납기는 최소 얼마 내고 250 내고 나머지 금액 분할 납부요. 그래서 400일 때 최대 분할 납부하는 금액 250 내고 나머지니까 얼마? 150만 원을 최대 분할 납부할 수 있다는 거. 이런 거. 자, 그래서 정답은 몇 번입니까, 여러분? 2번이 정답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해서 이거 딱 외우더라고 그랬습니다. 납부할세액이 400일 때 최대 분납가는 금액 얼마다? 150만 원. 자, 그러면 11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1번 문제는 지방세법령상 재산세 물납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아직 안 배운 분들은 신도 아직 안 나간다는 분들은 일단 문제를 통해서 한번 공부해 보고요. 지자체장은 재산세 납부세액이 얼마예요? 1천만 원 초과할 때 분할 납부할 수 있습니다.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요. 해당 지자체 관할 구역 내에 있는 부동산에 대해서만 물납을 허가할 수 있다. 여러분, 물납 이 요건에 관한 거 우리가 35회 시험 때 물납에 관한 독립학 문제가 나왔는데 제가 36개 시험도 물납 요건은 꼭 알아두라고 했는데 요거 정도는 그랬는데 또 독립학 문제로 안 나오지만 이건 알아두라고 했는데 종합문제 속에서 나왔었죠. 우리 자, 물납의 요건 다시 보세요. 납부할세가 얼마? 1천만 원 초과할 때. 물납은 신청을 해야 돼요. 분할 납부는 250 초과지만 물납은 1천만 원 초과할 때. 납세무자 신청을 받아. 자, 부동산으로 물납하는데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으로만 물납할 수 있습니다. 관할 구역에 관계없이 땡, 국내에 소지하는 부동산 땡, 해당 지자체 과세 관할 구역 내 부동산으로만 물납할 수 있습니다. 강남구에 있는 부동산,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있는 재산에 대해서 재산세를 부과받았고 그래서 물납하고자 할 때, 재산세를 물납하고자 할 때는 강남구 관할 구역 내 부동산을 물납할 수 있는 거지 서초구라든가 그 다음에 성남시에 있는 거로 안양시에 있는 거로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허가받아 할 수 있습니다. 물납은 신청했다고 다 받아주는 게 아니라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을 불허합니다. 또 그래서 기억법 맞고요. 자, 봅니다. 니은번 시장호수구청장은 법령에 따라서 불허가 통지를 받은 납세무자는 물납은 관리처분상 부적당하다고 인정하면 물납을 불허할 수 있습니다. 불허가 통지받은 자가 통지받은 날부터 며칠? 10일 이내에 자, 시군구 관할구역에 있는 부동산으로서 관리 처분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을 변경 신청하는 경우 변경해서 신청할 수 있고 변경해서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변경 신청할 수 있다. 물납이 가능한 다른 부동산으로 불허가 통지받았다고 그대로 끝나는 거 아니에요. 자, 물납을 허가하는 부동산에 관한 물납 허가일 현재 시가로 한다. 항상 재산세 이런 거 나왔을 때 언제를 기준으로 판단해? 과세 기준일, 물납 허가일이 아니라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 시가로 평가합니다. 항상 재산세는 언제를 기준으로 뭐든지 판단한다? 과세 기준일 6월 1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물납 허가일 현재 시가로 한다. 2번이나 물납 허가일 현재 시가로 평가한다고 바꿔서 나왔습니다. 자, 그래서 틀렸고요. 그래서 자, 옳은 것은 기억하고 니은 2개네요. 3번이 정답입니다. 12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여러분 12번 문제를 보시니까요. 지방세 법령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특별시 지역에서 국토의 계획 및 이완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법령이 정하는 공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은 초과도진 세율이다. 기출주문이네요. 자, 요거 보세요. 우리가 건축물은 재산세에서 건축물은 세율 구조가 뭐예요?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건축물은 세율 구조 외울 때 비례세율이냐 누진세율이냐 외울 때 건비 이렇게 하라고 그랬습니다.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건축물은 우리가 건축물 세율 외울 때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건축물 세율은 보세요. 건축물은 세율이 자,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는데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암기할 때 어떻게 외우라고 그랬습니까? 건비, 건축물은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어 있다는 거. 자, 그럴 때 암기 어떻게 하냐면 젊은 엄마 애들 이름 부르는 거로 025, 05, 12 오세요. 안 오면 죽어 비례세율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025 일반 건축물, 05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125세요. 025%의 5배인데 025%의 5배인데 125세요 프로 요거. 그래서 어떤 경우에 과밀억제 권역 내 공장 신증설의 경우 말로 할게요. 과밀억제 권역 내 공장 신증설식 공역 건축물 안 오면 주거 4%는 사실성상 건축물이니까 니네들 한번 죽어봐라 4%. 고불악장 골프장 내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은 건비 이렇게 외우는데 비례세율 구조로만 되는데 암기할 때 어떻게 외운다? 젊은 엄마 애들 이름 부른 거로 025, 05, 12 오세요. 안 오면 주거 비례세율 이렇게 외우라고 그랬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네, 이렇게 외우시고 자, 그래서 건축물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0.5% 비례세율입니다. 같은 건비예요. 건축물 이건 비례세율. 그 다음에 수탁자 명의로 등기 등록된 신탁재산의 수탁자는 과세 기준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그 소재지 관할하는 지자체 장에게 그 사실을 알 수 있는 증거지를 갖춰 신고해야 한다. 여러분 이게 신탁재산일 때 보세요. 납세무자는 위탁자지만 수탁자가 이거 신탁재산이에요 이런 걸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수탁자가 과세 기준으로부터 며칠? 15일 이내에 소재지 관할 지자체한테 증거자를 갖춰서 이거 신탁재산이라는 걸 신고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맞죠 여러분? 신고 의무에 관한 건데 맞습니다. 3번입니다. 주택의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다를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세율을 정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 건물의 가액을 자, 소유자별로 구분 계산한 과세 표준액입니까? 아니고 합산한 건물과 토지 자,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다가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다가 주택세를 정합니다. 항상 주택은 건물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든 2인 이상의 공동소유하던 건물과 토지 하나로 합산한 과세 표준액에 주택세를 정합니다. 구분 계산은 틀렸습니다. 시험에 여러 번 나왔고요. 그 다음에 주택의 재산세로서 해당 연도의 부가세액이 주택분요 해당 연도의 부가세액이 자 20만 원 이하일 때는 납기를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로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까? 아니고 7월 16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주택분은 원래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 세액이 2분의 1은 7월 16일, 30일 나머지 2분의 1은 9월 16일, 9월 30일까지인데 다만 주택분 해당 연도에 부가징수할 세액이 20만 원 이하일 때는 조례로서 7월 달에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가징수할 수 있습니다. 9월 달 틀렸고요. 2번이나 나왔습니다. 다음에 지자체장은 과세상의 누락으로 임의부관세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여도 수시로 부가징수할 수 없습니까? 수시부갈 사유가 발생하면 수시부가징수할 수 있다 그랬습니다. 바꾸면 없다로 바꾼다고 했는데 자, 이렇게 없다로 바꿔서 나왔습니다. 있다고요. 그래서 2번 정답입니다. 자, 고개를 드시고 여러분들 스트레칭 한번 하겠습니다. 목 운동부터요. 하나, 둘, 셋. 네, 반대로 하나, 둘, 셋. 네, 허리도 여러분요 좌로 우로 돌립니다. 자, 기지개도 화끈하게 낍니다. 어깨도 돌리시고 좋습니다. 여러분들 힘내시고 13번 문제 봅니다. 13번은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대상에 관한 설명 중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 자, 보니까요. 틀린 건데. 자, 재산세상이 되는 토지는 공간정보의 구축에 관련한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의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뿐만 아니라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며, 그쵸? 아까도 나왔는데 주택 입속 토지는 포함한다, 제외한다? 제외하고, 아까도 나왔고,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 등을 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를 받지 않거나 사용승인 받아야 할 주택으로서 사용승인 받지 않고 주거용으로 사용 중인 건축물 면적이 전체 건축물 면적의 몇 프로? 50% 이상이다. 그러면 얘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건축물을 그 부속 토지는 뭐로?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본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맞습니다. 이거 몇 년 전에 신설이 됐는데 아직 시험이 안 나왔으니까 꼭 잘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자, 주택인데 얘가 무허가라든가 사용승인 받지 않고 사용 중인 면적이 전체에서 몇 프로? 50% 이상이면 얘를 주택으로 보지 않고 부속 토지는 무허건축물의 부속 토지로 봐가지고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본다는 거. 주택 부속 토지 아니라는 거. 그 다음에 3번입니다. 공부상 등재 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경우에도 사실상의 현황에 따라 부과합니까? 아닙니다. 자, 아까도 나왔지만 우리의 공부상 등재현황과 달리 이용함으로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세 부담이 낮아지는 일정한 경우에는 무엇에 따라?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가 있다. 공부상 등재현황에 따라. 원래 재산세는 실질과세 원칙에 따라 공부상 현황과 사실상 현황이 다르면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하지만 이런 경우에는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공부상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하는 경우도 있다는 거 주의합니다. 그래서 3번 틀렸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답 몇 번입니까? 3번입니다. 건축물의 재산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의 주거용 건축물은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또 다가구 주택은 1가구가 독립하여 구분 사용할 수 있도록 분리된 부분을 1구에 하나의 구역이 된 주택으로 본다. 이거 맞습니다. 보지 않는다 그러면 틀리고요. 자, 그 다음에 14번 문제를 보겠습니다. 14번 문제는 자, 토지 구분 문제네요. 지방세법상 재산세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그랬습니다.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하는 법률에 따른 지정문화유산 안하이며, 여러분 임야가는 개인이나 법인이 소유하는 일반 임야는 종합합산 과세하는데 무슨 법률에 의한 임야는 원칙적으로 법 나오고 지구 구역 내 어디 안에 있는 임야들이요. 종중소유 임야와 함께 종중소유 임야 분리, 그리고 법률에 의한 이런 임야는 딱 보니까 어디 안에 있는 임야, 무슨 지구 구역 내 어디 안에 있는 임야, 법률에 의한 임야는 뭐한다? 분리과세합니다. 분리과세하고, 국가가 국방상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국가나 지자체가 국방상 목적 외에는 그 사용 및 처분 등을 제한하는 공장구 내 토지는 요거 뭐하고? 분리과세합니다. 빵 2%, 0.2%, 공장용지와 함께 빵 2% 절분리과세하고요. 건축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허가받아야 할 건축물로서 허가받지 아니한 공장형 건축물의 부속 토지. 여러분, 무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건축물 없는 나대지로 와서 뭐가 됩니까? 종합. 무건축물의 부속 토지는 종합이지. 나대지, 잡종지, 무건축물의 부속 토지 뭐가 된다? 종합. 아까 주거용 건축물인데 무허가 면적이 전체에서 50% 이상일 때도 주택으로 보지 않고 건축물을 뭐로? 부속 토지는 종합합산 대상 토지로 과세하고요. 자, 그래서 종합합산 대상 토지 3번입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되는 공원제한 환경주간에 임야 나왔다. 자, 개인 소유, 법인 소유 임야 아니고 무슨 법률에 의한 임야는 뭐 한다고요? 분리과세합니다. 자, 무슨 법률에 의한 무슨 지구 구역 내 임야인데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제한 보존지구 안에 임야는 비과세하고 환경지구 안에 임야는 분리과세합니다. 자연공원법에 따라 지정된 공원제한 보존지구 안에 임야는 비과세하고 환경지구 안에 임야는 분리과세합니다. 자, 그래서 자연공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보존지구 안에 임야는 보존지구 안에 임야는 요거는 뭐하고? 보존지구 안에 임야는 비과세하고
그 다음에 자연구원법에 따른 공원자연, 환경지구 안에이면은 요거는 뭐하고? 요거는 분리과세합니다. 요건 분리과세하고. 분리대상 토지로 분리과세하고. 범나오고 지구 구역내이면 분리과세입니다. 보존지구 안에이면가 여기 이제 보존지구 안에이면가 비과세고. 자, 환경지구 안에이면은 분리과세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 되셨습니까, 여러분? 자, 그러면 이어서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시고. 자, 이어서 보시면 5번입니다. 토지 시가표 내기 2%에도 미달하는 건축물 부속토지 중 저가 건축물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보고 별도 합산과세하고, 바닥 면적에 해당하는 토지는 이 저가 건축물의 시가표 내기 부속토지 시가표 내기 2% 미달할 때 저가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과세하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요거는 뭐하고? 요거는 종합합산과세하고, 저가 건축물의 시가표 내기 부속토지 시가표 내기 2% 미달할 때 이 저가 건축물 바닥 면적은 별도 합산과세하고,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는 뭐가 되고? 종합합산과세입니다. 저가 건축물 없는 토지로 봐서 종합합산, 바닥 면적을 제외한 토지 종합합산입니다. 이것도 알아두시고. 자, 15번 문제로 가겠습니다. 이런 수업 시간에 재산세 토지 구분할 때 이건 자세히 배우시고요. 그 다음에 잘 모르는 분은 15번 보겠습니다. 재산세 표준세율이 초과 누진세율로 되어 있는 재산세상을 모두 고른 것은, 이렇게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자, 분리대상 토지는 뭐예요? 분비 비례세율입니다. 분리대상 토지는 분비예요. 그죠? 자, 토지세율 구조. 분비는 종루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종합합산 대상 토지는 뭐고? 종루. 누진세율입니다. 종루. 얘 골라야죠? 니은번. 종루. 누진세율이고. 자, 광역시 시지역의 국토계획 및 위반한 법률, 그 밖에 법령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의 법령에 관한 공유장 건축. 건축물은 뭐라고요? 건축물은 뭐예요? 건비.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요거 0.5% 비례세율인데 025. 건축물은 잘 모르겠다 그러면 뭐라고요? 건비, 비례세율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건비, 비례세율입니다. 누진세율 아니고. 그 다음에 주택은 고주택 포함해서, 주택은 준후, 주택은 자,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초과 누진세율. 일반적으로 01, 04, 4단계 초과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주택은 준후, 주택은 누진세율입니다. 주택은 누진세율. 준후. 그래서 누진세율 적용되는 것은 니은하고 리을번입니다. 여러분들. 니은하고 리을번. 토지는 분비는 종류에 갔더니 별로였더라. 종합합산과 별도합산이 종류별로 누진세율이고, 주택 누진세율입니다. 건축물은 건비고요. 16번 문제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16번 문제를 보시니까, 자, 지방세법상 재산세, 과세 표준 및 세율에 관한 설명 중에서 틀린 겁니다. 주택부는 법령이 정하는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이 적용되지만, 그렇죠? 이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은 뭐만 적용된다고요? 주택부만 적용됩니다. 토지나 건축물은, 근데 토지 건축물은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맞고요. 올해 시험에 아직 안 나왔지만 꼭 알아두라고 그랬습니다. 시험에 안 나왔지만. 납세무자가 소유하고 있는 해당 시군구 관할구 경안에 소지하는 주택에 대한 재산세는 주택별로 초과 누진세를 적용한다. 여러분,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 주택은 어떻게 한다? 주택별로 각각이요. 소유자별 합산한 금액의 세를 적용한다 그러면 틀려요. 주택별이고. 맞습니다. 주택별로. 그 다음에 토지 건축물의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직전 연도 해당 세액의 150%로 하지만, 아직 세부담 상한 안 배운 분들은 나중에 다음 시간에 배웁니다. 토지 건축물은 세부담 상한, 보유 세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한 세부담 상한 규정이 적용되는데, 세부담 상한이 전년도 세액의 150%를 못 넘게 합니다. 근데 주택 2026년 신축한 주택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세부담 상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이것도 꼭 잘 알아둡니다. 여러분들 아직 출제 안 됐지만 잘 알아두셔야 되는데, 어떤 얘기인지 한번 설명을 드립니다. 여러분 여기 보세요. 우리가 보유세 부담의 급격한 증가를 막기 위해서요, 세부담 상한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데요,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해요. 사람들이 취득세 세율 인상되면 막 욕하지만, 그래도 뭘 사면서 세금을 내니까 좀 누그러지고,
양도소득세 세율이 인상되면 막 욕합니다. 근데 소득 중에 일부를 세금 내니까 좀 누그러져. 근데 진짜 용서 못하는 세금이 뭐냐면 사람들이 보유세예요. 전년도보다 좀만 올라도 사람들이 막 흥분합니다. 왜냐하면 가만히 있는데 꼬박꼬박 세금 내라고 하니까 되게 억울하게 생각해요. 그래서 전년도보다 올해 일정한 상한을 못 넘게 합니다. 욕먹으면 안 되니까. 근데 이 세부담 상한은 보유세에 있어요. 재산세, 지역자원시설세, 종부세에 있는 건데 여기서는 지금 재산세 세부담 상한을 보겠습니다. 재산세 세부담 상한은 원칙적으로 보세요. 토지 건축물은 전년도세액의 150%를 못 넘게 합니다. 그래서 어떤 토지나 건축물에 대해서 전년도에 재산세 10만 원 납부했습니다. 그럼 올해 19만 3천 원이 계산됐어도 얼마를 납부할 세금을 한다? 15만 원을 납부할 세금을 해요. 전년도세액 10만 원의 100%는 10만 원, 전년도세액 10만 원의 50% 절반은 5만 원. 그러니까 전년도세액 10만 원 납부했다. 올해 19만 3천 원 계산됐어도 전년도액 10만 원에 150% 얼마? 15만 원을 납부할 세금으로 합니다. 19만 3천 원 계산됐어도 이게 세부담 상한이에요. 전년도세액의 150% 넘게 합니다. 어떤 수강생분이 아니 10만 원에 150%는 150만 원이지 어떻게 15만 원이 됩니까? 그런데 이걸 이해시키려고 글로 쓰려면 힘드니까 자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질문하지 말고 전년도세액 10만 원에 100% 10만 원, 전년도세액 10만 원에 50% 절반은 5만 원, 그래서 15만 원입니다. 이게 세부담 상한이고 토지건축물은 세부담 상한이 적용되는데 전년도세액의 150%를 못 넘게 합니다. 근데 주택은 원칙적으로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어요. 왜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냐면 더 정교하게 돼 있는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상한액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이 적용되기 때문에 세부담 상한 규정은 적용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세부담 상한은 그냥 단순하게 전년도세액이 몇 프로 못 넘게 하는 건데 이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은 소비자 물가지수, 주택가격 변동률, 지방재정 요건 등 여러 가지 것들을 더 정교하게 고려하기 때문에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에 적용을 받기 때문에 더 정교하게 되어 있는 거를 그렇기 때문에 주택부는 원칙적으로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고 예외적으로만 적용이 됩니다. 예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경우가 있는데 어떤 경우냐면 이거는 말로 할게요. 길으니까 이 세부담 상한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주택분 재산세가 부과된 종전의 주택들은 세부담 상한 시행 전에 재산세가 부과됐던 종전의 주택들은 2028년까지 예외적으로 세부담 상한 종전의 규정을 2028년까지는 적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원칙적으로는 아까 2026년도에 신축한 주택이니까 세부담 상한 규정이 2024년 1월 1일 이후에 시행되는데 자 그러니까 그 이후에 시행된 거니까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이 적용이 없다. 죄송합니다. 세부담 상한 적용이 없다. 왜냐하면 주택부는 과세표준 상한액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그렇다. 이거 꼭 알아둡니다. 아셨죠, 여러분들? 이 정도. 자, 그러면 계속해서 봅니다. 그래서 토지건축물은 세부담 상한 적용, 세부담 상한이 직전년도세액이 150%라고 토지건축물은 세부담 상한 적용이 있죠. 근데 주택은 원칙적으로 2026년 자, 세부담 상한 개정 규정 이후에 시행된 주택이니까 신축한 주택이니까 세부담 상한 적용 없다. 그 다음에 토지 재산세 과세표준은 개별 공시지가로 한다. 이러면 틀리다고 그랬습니다. 토지 건축물 주택의 과세표준은 시가 표준액에다가 반드시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액비를 곱해야 되는데 토지 건축물은 현재 공정시장가액비 몇 프로입니까? 70%. 공정시장가를 곱했어야 되는데 안 곱해서 틀렸어요. 그래서 4번이 틀렸습니다. 반드시 토지건축물 주택은 시가표준에다 뭘 곱한다? 공정시장가를 곱합니다. 생략된 걸 볼 수 있어야지 고득점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이거 또 나왔네. 주택을 2인, 4인 공동으로 소유하거나 토지건물의 소유자가 될 때 주택에 대한 세를 정할 때 해당 주택의 토지건물의 가액을 어떻게 한다?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주택세를 정한다. 구분한 X입니다. 아까도 나왔지만 구분 계산한 이러면 틀려요. 건물과 토지 합산한 과세표준액에 세를 정합니다. 여러 채의 주택이 있을 때는 주택별로 각각, 주택의 건물과 토지는 합산하고 꼭 이걸 잊지 않으셔야 되겠습니다. 그죠? 여러분들. 자, 17번 문제로 넘어갑니다. 17번 문제 넘어가시니까요. 얘는 재산세 표준세율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여러분들. 자, 틀린 거 그랬는데
여러분들 1번 지문 같은 것을 보니까요. 고급 선박이나 고우락장용 건축물의 경우에 고급 선박의 표준세율이 고우락장용 건축물의 표준세율보다 높다. 그렇죠? 고급 선박은 표준세율이 몇 프로고? 5%고 고급 선박은 5%고 자, 고우락장 건축물은 몇 프로고? 4%고 그러니까 자, 고급 선박의 표준세율이 고급 오락장 건축물보다 세율이 높습니다. 그 다음에 또 나왔네. 시지역에 여러 번 시험에 나온 거 시지역에 그 국토의 경비 위반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거지역 및 지자체가 조례로 정하는 지역 내 공장용 건축물이요. 시지역에 줄여서 주거지역 내 공장 건축물은 세율이 자 건축물 건비인데 건축물 세율 어떻게 하세요? 025 일반 건축물 025 일반 건축물 05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05 1,000분의 5 0.5% 맞죠? 시지역의 주거지역 내 공장 05 그 다음에 3번입니다. 주택 1세대가 아니고요. 주택의 표준세율은 0104 최저 0.1에서 최고 0.4%까지 0104 몇 단계? 4단계 초과투진세를 정합니다. 일반 주택은 0104 4단계 초과투진세율 1세대 1주택이면 공시가의 9억 원 이하 주택은 005에서 035%까지 4단계 초과투진세율 여기 1세대가 아니라고 그랬으니까 주택 0104 4단계 초과투진세율입니다. 항공기 표준세율은 1,000분의 3, 0.3% 비례 세율인데 고급 선박 5%니까 고급 선박을 제외한 그 밖의 선박의 표준세율과 동일하다. 그렇죠? 선박과 항공인 둘 다 몇 프로? 0.3% 똑같습니다. 0.3% 비례 세율. 5번입니다. 답은 쉬웠습니다. 지자체장은 특별한 재정 수요나 재등의 발생으로 재산세 세율 조정이 불가피하게 인정되고 조례 과정 바에 따라 아까도 나왔죠. 표준세율이 몇 프로 범위에서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다. 다만 가감한 세율은 해당 연도를 포함해 3년간 또 나왔네. 아니고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적용합니다. 해당 연도에 한해서만 적용한다. 또 나왔네요. 5번 정답. 18번 문제 보겠습니다. 18번 보니까 지방세법상 재산세 비과세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그랬습니다.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에 의한 군사시설 복역 중 통제복용내 있는 토지로서 전답과수 및 대지는 비과세한다. 그래요? 아닙니다. 통제복용내 있는 토지 비과세인데 단 전답과수 및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합니다. 전답과수 및 대지는 과세입니다. 비과세한다. 틀렸습니다. 그래서 1번 정답. 통제복용내에 있는 전답과수 및 대지는 과세입니다. 이거. 재산세를 부과하는 해당 연도에 철거하기로 계획이 확정돼서 재산세 과세를 20년 행정관청으로 철거 명령받은 건축물 부분은 어차피 때려부술 거니까 비과세인데 주택의 건축물 부분은. 근데 부속토지 대지는 어떻게 한다? 과세입니다. 땅은 어떻게 때려부셔? 땅은 과세입니다. 도로법에 따른 도로 비과세고 그 다음에 다만 도로관리시설, 휴게시설, 교통관, 안내소, 연구시설 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제외하고. 그 밖에 일반인의 자유로운 통행을 위해서 조정을 목적으로 개설한 사설도로도 비과세다. 도로법에 의한 도로법만. 그런데 단 대지 안의 공지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대지 안의 공지가 건축선 안에 인접하게 건축함으로 인한 대지 안의 공지. 집과 집 사이를 사람들이 지나다니죠? 이런 길을 우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골목길 걸어갈 때에 이런 골목길 제외하고 임시로 사용하기 위해서 건축된 건축물로서 재산세 과세 기준제 1년 미만의 것 비과세입니다. 이해 아니라고 그랬어요? 1년 미만의 것 비과세. 얼마 있어 못 쓸 거니까 비과세. 그 다음에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임야 뭐 한다고 그랬어요? 비과세 한다고 했습니다. 백두대간 뭘로 보고 시험에도 안 내고 백두대간 보호지역 안에 임야 비과세 이런 거 1번 정답입니다. 18번 19번 문제 보겠습니다. 19번 문제를 보시니까 재산세 부과 징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번 해당 연도에 부과할 토지분 재산세액이 20만 원 이하인 경우에 자 조례가 정한 바에 따라 납기를 7월 16일부터 31일까지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다. 아유 틀렸습니다. 왜 틀렸습니까? 토지는 20만 원 이하든 주택분이 20만 원 이할 때 7월 달에 한꺼번에 부과 징수할 수 있는 거지. 토지분은 무조건 언제입니까? 9월 16일부터 9월 30일까지입니다. 자, 20만 원 이하든 뭐든 무조건 토지는 9월 16일, 9월 30일까지고요. 기억번 틀렸고 니은번 지자체 상한 과세상의 누락 등으로 임의 부과세액을 변경할 사유가 발생하더라도 수시부과 징수할 수 없다. 또 나왔네. 수시부과 징수할 수 있다. 니은번 틀렸고
있다 이거고.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재산세 또는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수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에도 징수할 금액을 미치지 못할 때는 해당 신탁재산의 위탁자는 신탁재산으로서 수탁자의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완전히 바꿨네요. 신탁재산의 수탁자가 아니라 누구? 위탁자가 납부의무자잖아요. 재산세. 신탁재산은 위탁자잖아요. 종부세 똑같은 내용이 나오는데 종부세도 위탁자가 납부의무자입니다. 신탁재산의 위탁자가 재산세나 체납처분비를 체납한 경우로서 그 수탁자가 아니라 누구? 위탁자의 다른 재산에 대해서 체납처분에도 징수할 금액이 미치지 못하면 신탁재산의 누가? 수탁자가 신탁재산으로서 위탁자가 못 내는 재산세 등을 납부할 의무가 있다. 요거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리고 여기 신탁재산에 올해 2026년 개정세법이 신탁재산 여기에 수탁자가 관리, 처분, 운용 같은 거 해가지고 개발해서 얻은 재산, 수탁자가 신탁재산을 관리하면서 불려놓는 것도 어떻게 한다? 포함합니다. 얻은 재산도 포함하고. 자, 이렇게. 그래서 이거 틀렸습니다.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다 틀렸네요? 다 틀리게도 나옵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다 옳게도 나오고 다 틀리게도 나오고. 5번 정답입니다. 20번 라스트입니다, 여러분들. 지방세법상 재산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그랬습니다. 자, 보니까 1번이요. 주택의 과세표준은 직전년도 과세표준에서 소비자 물가지 등을 고려한 과세표준 상한율을 넘지 못하도록 한다. 5%를. 맞습니까? 네. 우리 과세표준 상한액 계산하는 계산식이 우리 기본서 강의할 때 복잡하게 돼 있지만 결론은 이거라고 했어요. 주택의 전년도 과세표준보다 올해 과세표준 비교해가지고 전년도 과세표준에 말하자면 몇 프로? 5%를 못 넘게 하는 의미라고 그랬습니다. 맞습니다. 이거. 그래서 1번 정답. 2번은 뭡니다. 과밀옥중 내에서 공장을 신설 증설한 경우 해당 건축물에 대한 재산세 실은 신증설일로부터 5년간 아닙니다. 항상 재산세는 언제부터? 과세 기준으로부터. 그래서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 보유세다 보니까 한 번 중과세 끝나지 않고 5년간 일반 건축물의 5배를 중과세합니다. 과밀옥중 내 공장 신증설식 공장 건축물이요. 최초 공장 신증설이 아니에요. 최초 과세 기준으로부터 5년간 0.25%의 5배입니다. 그 다음에 2번이요. 특정 시설분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가 같을 때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나란히 병기고지할 수 있는 것은 어떤 거라고요? 특정 시설분이 아니라 소방분. 재산세 친구는 소방분이죠. 소방분 지역자원시설세 납기와 재산세 납기 같을 때 재산세 납세고지서에 병기고지할 수 있습니다. 특정 자원분이나 시설분 아니고요. 주택에 납세지는 재산세 주택소유자 주소지다. 지방세는 하여튼 주소지 아니고 부동산은 부동산 소재지입니다. 주택 소재지. 재산세는 지자체장의 세액을 산정해 특별징수 방법으로 징수한다. 재산세는 특별징수되는 경우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취득세와 재산세는 특별징수 되는 경우 없어요. 아무리 꼬시도 넘어가면 안 돼요. 재산세는 보통징수 방법으로만 징수합니다. 보통징수 방법으로 징수합니다. 그래서 1번 정답이고 나머지 다 틀렸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장시간 정말 고생 많으셨고 인강수강생 여러분들은 단원별 모의고사를 통해서 계속 배운 부분에 대한 진도를 여러분들이 문제를 틀리면서 이렇게 확인하고 이렇게 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여러분 고생 많으셨고 다음 시간에 다시 씩씩한 모습으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